안녕하세요. 또 저예요. 오늘은 저랑 비슷한 나이대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퇴직 후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정년 퇴직한 게 만 60세 때였어요. 그때는요, 퇴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꿈같은 상상을 했죠. 아침에는 동네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점심엔 낮잠 푹 자고, 저녁엔 동창들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서 추억 이야기하고, 주말엔 단체로 여행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했어요. 근데 현실은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각자 사정이 있었어요. 손주 돌봐주느라 정신없는 친구, 몸이 아파서 집 밖에 못 나가는 친구, 아예 시골로 이사 가버린 친구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동창 모임 나가보면 분위기부터 어색해요. 이젠 서로 편하게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살았는지, 자식들은 어떤 직장 다니는지 은근히 견제하고 비교하는 분위기예요. 누구는 해외여행 다녀왔다 자랑하고, 누구는 아파트 평수를 였다고 얘기하고, 그런 자리에서 저는 괜히 초라해지고 집에 돌아올 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단체로 여행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그게 더 스트레스였어요. 누구는 비싼 호텔 아니면 안 간다 하고, 누구는 무조건 싼 데만 찾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선 하나하나 맞추는 것도 전쟁이었어요. 식사 메뉴 정하는 것도 의견 충돌, 버스에서 앉는 자리 갖고도 싸움. 도대체 이 나이에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할까 싶더라고요. 결국 여행 내내 기분 상하고 집에 와서도 후유증 남아서 한동안 연락도 안 하게 됐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친구 만나고 여행 다니는 게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이 사람들 과연 내 진짜 친구 맞나? 차라리 회사 다닐 때가 더 편했어요. 그땐 일만 하면 됐으니까 억지로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고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은퇴 초에는 친구도 많고 단체도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휴가가 되면 덧없이 살아야 하고, 슬픔을 덜기 위해 대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동참한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사교적 바쁜 것은 출근 시간보다 몇 배 더 피곤합니다. 형제는 차 한 잔, 케이크 한 접시가 아닌 줄 알았고, 아이가 강에서 목욕하고 잔디를 깎던 날에 일들을 회상했다. 뜻밖에도 만날 때마다 자식들의 성적 발표회 갔다. 누구는 월급이 얼마인지, 누구는 얼마나 큰 집을 샀는지, 누구는 얼마나 부유한 남편과 결혼했는지, 내가 들은 모든 이야기들은 웃기만 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실제로 서로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건강은 어때? 집에서 슬프지 않아? 운동팀으로 옮겨서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손발을 움직여 경직되지 않게 하는 줄 알았고, 며칠 동안 연습한 줄 알았고, 전화번호는 1년에 보험 상담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양로원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초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급 건강보험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안 사는 건 부끄럽지만 사고 나서 권리 때문에 싸우는 날이 올까봐 걱정이에요. 갑자기 건강을 위해 걷는 것도 부담이 된다. 투자 클럽은 더욱 재미가 없었다. 처음에는 회의를 통해 경험을 교환하고 퇴직금의 수익을 내기 위해 금융 지식을 조금 더 배우는 줄 알았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회의를 하면 머나먼 토지거래에 서로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종이의 프로젝트는 아직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 가장 열렬히 외친 사람은 알고 보니 100분이 수였다. 따르는 사람은 신속하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90으로 간주됩니다. 회의실에 앉아있자니 시장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계산으로 가득 찬 느낌이 자꾸 든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유롭기 위해 은퇴할지 아니면 끝없는 사회적 관계의 소용돌이인 새로운 소용돌이에 자발적으로 입장하기 위해 은퇴할지 궁금하다. 관계를 넓히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더 소외감을 느낀다. 그 느낌은 말하면 슬프지만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따뜻해서 어디에 쏟아질지 모른다. 한 번은 저는 시골 땅을 사기 위해 합사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빨리 고개를 끄덕인 이유는 단지 욕에 나선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옛 동창이었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하면 친구들은 함께 자랐고 같은 고향이고 어떻게 서로를 속일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그 믿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당신은 계획지역 근처의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수익성이 높은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고 아무도 낯설지 않다. 나는 토지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믿는 것을 보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주저하는 것이 겁쟁이와 누린 명성을 얻을까 두려웠다. 나중에야 그 그룹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일부는 재미를 망칠까봐, 일부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큰 일을 망쳤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온다. 그 땅은 분쟁의 땅으로 밝혀졌고 서류는 혼란스럽고 법률은 불분명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머지 수십 명은 서로를 계속 쳐다보고 아무도 부끄러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언론 앞에서 말할 수 없다. 파탄에 이르러 뉴스를 보니 2023년 인천에서 향후에 놓인 20여 명이 30억 원 이상을 사기당했다는 문장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가장 아픈 것은 사기의 주동자는 낯선 사람이 없고 가장 신뢰받았던 동양인이다. 돈을 잃었어요. 아쉽죠. 하지만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한때 친족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그것이 나를 영원히 괴롭히는 슬픔이다. 그 사건 이후 누가 투자를 하자고 할 때마다 나는 웃으며 물러날 핑계를 댔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함께 계산대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실 노년기의 충격은 너무 큰 사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소중히 여기는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정말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충격 후에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모든 관계가 지킬 만한 것은 아니다. 모든 초대가 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말하기는 쉽고 만드는 것은 어렵다. 특히 나처럼 집단을 위해 사는 지인의 경우 사람들이 가자고 하면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하고 마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차갑고 폐쇄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할수록 나 자신에게 더 지쳐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싸우지 않고 단지 자랑과 비교로 가득 찬 동포 모임을 교묘하게 거절할 뿐이다.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가자고 문자를 보냈고 나는 아이를 돌보느라 바쁘고 진찰을 받으러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한두 번 익숙해져요. 투자 강의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합니다. 누가 땅을 사달라고 하고 금을 사라고 하고 주식을 사라고 하면 저는 그냥 멈습니다. 지금은 건강만 투자합니다. 이해한 사람은 웃어넘기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나는 더 이상 내가 재빠른다고 칭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며 누가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려한 즐거움 대신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자금 친구들을 골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친구가 아닌 동네 아주머니들이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하러 간다. 아무도 집을 자랑하지 않고 아이들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늘 시장 약초의 가격이 오르고 맛있는 카페를 어디서 열 수 있는지와 같은 사소한 일만 가득하다. 말하는 것은 윤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들이다. 가장 행복한 날은 날씨가 좋은 날 걷다가 시장에 모여 각자 야채와 생선을 몇 조각씩 사고 집 앞에서 몇 마디 더 하는 것이다. 고급스러운 관계는 아니지만 가볍고 솔직하고 주의하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다. 결국 나는 이 나이에 친구들이 붐빌 필요가 없고 함께 앉을 때 편안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일이 있은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 그것은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몇 개의 그룹에 가입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핵심은 내가 정말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재정 자립이다. 제 돈이 있어요. 적어도 제 손에 쥐어진 돈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부탁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도 부탁할 필요도 없고 돈이 부족해서 친구를 얽매이지도 않는다. 뭘 사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어, 앞을 보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은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돈을 쓰는 느낌이다. 그리고 나서 정신적 독립이다. 슬프면 스스로 행복한 방법을 찾고 피곤하면 스스로 휴식을 취한다. 더 이상 전화기를 들고 당신에게 한탄하고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는 스타일은 없다. 이 나이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누구에게 슬픔을 떠맡길 수 없다. 사실 이야기를 할수록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독립입니다. 좋으면 커피 친구를 만나고 싫으면 집에 앉아서 꽃꽂이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인터넷 서핑을 한다. 아무도 억지로 집을 나가라고 하지 않으며 마지못한 약속에 대한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날씨가 좋은 날은 산책을 하고 비가 오면 담요를 둘둘 말아 책을 읽는다. 스케줄은 내 것이고 기분은 내 것이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나는 늙어서 혼자 사는 것이 매우 외롭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야 외로움은 무섭지 않으면 무서운 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지배한 적이 없는 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독립시키는 것은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노인건강연구원이 조사한 것을 읽은 기억이 난다. 그들은 60세 이상의 500명을 관찰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정신 건강을 비교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하게 살고 덜 사교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회의, 교류, 파티,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이 35%나 더 낮았습니다. 읽었을 때 저는 재미있을 뿐 실제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다르게 살아볼 때까지 그것이 모든 단어에 맞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정화한 날부터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남았고 인생은 완전히 안도했다. 예절을 지키기 위한 어택함 커피 파티는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자랑스러운 자녀의 자랑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동창회 모임이 없다. 대신 아침에는 신발을 신고 집 근처 공원을 걸어다니며 숨쉬며 꽃을 보며 풀을 본다. 어느 날 베란다에 나가 풀을 뜯고 나무를 다듬고 직접 심은 채소를 몇 개 따고 식사는 간단하지만 매우 맛있었다. 쓸데없는 데이트는 줄이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요리할 시간이 많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내 입맛에 맞게 먹고 누가 짜게 불평하는 것을 들으며 먹을 필요가 없다. 밤에 누가 내일 어디로 가자고 할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까지 잠을 자고 머리가 가벼워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 알고 보니 단순하게 살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살고 정신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몸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와요. 그러나 이 나이에는 잘 먹고 잘 자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단어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기쁨은 나 자신도 모르게 소박하다. 북적북적 모여있고 떠들 필요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가 진짜 가짜인지 모른다. 모두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자랑하고 집으로 공허하게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대한 파티 테이블 사이에 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로 포장되어 있다. 이른 아침 낡은 신발을 집 근처 공원에 신고 이슬이 조금 맺힌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노부모님들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끼어들거나 말을 걸 필요가 없었다. 혼자 걷고 새들의 지저귀를 듣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용합니다. 집에 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젊었을 때부터 오래된 음악 몇 곡을 틀었다. 모두가 외우고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들이지만 지금은 다시 들어보면 다른 방식으로 흡수된다. 어떤 날은 음악을 틀고 앉아 수십 년 전의 나를 회상하는 날 그 노래이기도 하고 그날은 사랑을 꿈꾸기 위해 듣고 지금은 천천히 살고 자신을 사랑하도록 상기시키기 위해 듣는다. 주말에 당신이 보고 싶으면 딱 이래서 이명맘 약속을 잡겠습니다. 멋부릴 필요 없이 진짜 친한 친구들이다. 모퉁이의 작은 찻집 앉으면 모든 압박감을 풀고 끝없이 이야기하고 웃기고 감동하고 누구나 부드럽게 떠날 수 있다. 그게 다야. 마음은 충분해. 알고 보니 이 나이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졌는지에 달려있지 않다. 하지만 그 자리에 누워 빈틈없이 연기 없이 다른 사람을 애쓰지 않고 만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 이야기는 그렇고 긴 이야기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퇴 후 나이의 모든 사람은 특히 친구, 단체, 오래된 관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요? 저처럼 공경에 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옛 친구는 간직하고 싶지만 만날 때마다 더 피곤해서 좋다.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습관과 평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히 좋은 비결을 알아낸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정말 소중한 친구를 유지하고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이 나이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험이나 교훈이 있다면 댓글 아래에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당신의 작은 이야기 한 가지만이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당신과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비디오를 꼭 보세요. 저는 60세 이후에 간단하지만 예상치 못한 효과,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수면, 더 즐거운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봐요. 잊지 말고 다시 와서 내 얘기를 들어요.